그럼 첫째, 우리 일단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뭐 하는 거지? 굳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냐면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평생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전과를 보고 있거나 교과서를 보고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공부를 똑바로 안 한다라고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만 유지하면 돼요. 머릿속에서 아무리 딴 생각을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완전히 별나라에 가 있더라도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안 혼나요. 근데 엄마 나 산책 좀 하고 올게. 머릿속 좀 정리해야 돼. 그러면 학생이 어디 산책을 혼나요. 산책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앉아서도 공부를 안 할 수 있다는 걸 어른으로서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공부라는 건 간단합니다. 공부라는 건 할 줄 모르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게 공부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피아노를 칠지 몰랐는데 베토벤을 연주할 수 있게 되면 이 사람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냐면요. 사실 인간이 공부를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배우냐면 엄마 아빠한테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공산주의의 시스템에서 살던 사람이 해야 되던 게 뭐냐면요. 공부해야 되던 게 뭐냐면 마트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대체로 정부가 보급처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그 보급해주는 물건을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뭐 감자 2알, 쌀 200g 이렇게 타서 쓰던 사람들이 마트에 왜 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물건에 브랜드가 다른 게 달려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고 그 중에 어떤 거를 골라야 내가 현명하게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마트에 가가지고 농산물이 있는 코너와 생필품이 있는 코너가 어떻게 분리돼 있고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동이 소련에서 살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요. 한 번도 자기가 브랜드를 선택해가지고 물건을 고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토마토 소스가 20가지가 갑자기 있는데 그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는 이런 장면들이 그 당시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5년, 6년 동안 사기도 당해보고, 그죠? 쓸데없는 물건 비싸게 사보고, 또 1+1 프로모션 한다고 자기 가족 2명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물건 샀다가 썩혀도 보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할부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자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이런 거를 겪고 나가지고 이제 자본주의화가 된 몇십 년이 지나니까 마트에 가서 한국인이나 미국인들이나 이런 오랜 자본주의 생활을 한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얕게 좋은 딜을 골라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공부를 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생활, 가장 생필품을 구하는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트에서 어떻게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값싼 가격에 사느냐 할 줄 모르다가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를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면요. 내가 할 줄 몰랐던 거를 할 줄 알게 되면 그게 공부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좀 그렇죠.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마트에 처음 가가지고 물건을 고르는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대체로 마트가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1980년대 처음에 우리나라에 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아마 90년대 정도에 여러분 프랑스의 카르푸라고 하는 마트가 들어왔다가 망하고 나간 기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카르푸는 프랑스 기업이에요. 프랑스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써 2대 3대째 마트에서 쇼핑을 한 데서 생성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하던 우리나라의 아주머니들이나 주부들이 마트에 와서 쇼핑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까르푸의 아줌마들이 이렇게 가면은 아무도 물건이 뭔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번에 전어가 요번에 철이고요. 이게 싸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물건을 사던 데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과 인터랙션이 없이 자기가 알아서 거기에 달려있는 가격표만 보고 물건의 품질을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왔을 때 구매 욕구가 팍 떨어졌대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던 거에 익숙한 주부들을 타겟한다는 걸 알고 있는 한국 마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식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요번에 이거 괜찮아요? 이 물건 어때요? 맛보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프랑스 마트가 망하고 우리나라 마트가 살아남은 세계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공부를 시켜줬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광범위하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나 알고리즘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 복잡한 마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책 한 권 읽지 않고 알아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해야 되는 전문 기술은 항상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공부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